각 분야 전문가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미디어 전문 변상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고생 녹음을 못 많으십니다. 바꿔서. 그러니까 신장식의 특수동 나오는데 예. 치킨 쿠폰이 상당히 탐나긴 하는데 제가 가져가면 내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없고. 뭐 그걸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이용료는 십몇 년 전 제가 앵커할 때랑 뭐 변한 게 없군요. 그렇습니까? 그때 하셨습니까? 예, 물가가 올랐는데도 요건 안 올랐군요. 예. 그건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청취율 1위를 계속 밀고 가기 위해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왔는데 이제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한번 나와 보려고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밀고 자, 가죠. 유튜브, 정부 유튜브요.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 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어떤 거였냐면 공무원들의 노후 문제라든가 예. 공무원들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다음에 서류 작성법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 개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지난해 6월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예. 임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변화인데 요즘 들어가 보면 예. 신년 대담으로 전 국민을 울려버린 대통령. 이거 어디서 많이 사실 나중에 예. 녹화된 걸 보면서 저도 좀 울었습니다. 야, 진짜 하면서 저도 울긴 울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변 기자님은 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야, 이거 좀 시대가 오래된 문장 같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의 전쟁 마이 워. 예. 뭐윤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예. 성우 이순신 비슷하게 영웅화시키는 제목들과 타이틀, 그렇습니까? 썸네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채환 원장이라고 하는 이분은 김채환의 시사이다라고 하는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발탁이 되어서 지금 국가 공식 공무원 인재개발 원장이 됐는데 그때 개인 유튜브에서 하던 내용을 보면 좌파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죽으라고 압박을 넣었다. 이거는 분명한 건 이분이 옛날에 하던 유튜브에서 예, 이런 내용을 개인적인 했던 거죠. 유튜브에서. 개인적인 예. 유튜브에서. 너무 앞에 그렇죠.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요번에 나온 나의 거고. 전쟁 마이와는 요새 나오는 거고. 공식 정부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노 전 대통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등의 괴담을 막 집요하게 예. 유포해서 또 MBC, KBS,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아이고야. 이런 내용도 예.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가 공무원의 인재개발원의 원장으로 시킬 수가 있냐라고 글쎄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미 지난해 6월, 7월에 일부 언론이 폭로한 걸 보면 예.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끄떡없이 원장을 하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인 거죠.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왜라는 질문이 드는 가끔 정책이나 왜를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나 인물들이 등장할 때 저는 그분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네. 왜 저 사람이 꼭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아까도 왜가 하나 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항상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 시사에도 밝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교육에도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그 말이 그 말인지 이게 애매합니다만은 그리고 영상의 내용을 보면 예. 힘들고 고달파도 할 일은 한다라는 이제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예, 말씀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을 대통령으로 띄워놓고 자기 강연을 하는 거죠. 예, 원장이.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많은 일을 해왔다.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를 건실하게 이끌었다. 예. 이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네. 왜냐 한 분기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원전을 다시 일으켰고 반도체 동맹을 이끌어서 세계적 석학들의 엄지척도 받았고 중동 붐도 일으켰고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예. 그럼 왜 경제가 이 모양인가? 예. 예. 왜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되고도 사 먹을 수가 없는가? 이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런 얘기들 뭐 이게 설명해 주신 문장 보면 어떤 사기업에서 말입니다. 예. 사장님한테 이런 거 올려도 약간 남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예. 재벌 회장인데 이런 거 올렸다라 야좀 적당히 해야지. 아니. 남들이 욕하지 않겠냐? 이러면 아니, 재벌 회장은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정말? 그 중소기업 같은 데서 예. 뭐 이렇게 이런 거 올리면은
좀 그렇습니다. 남부끄럽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인재교육 TV라고 하는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예.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이분이 임명된 뒤로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개인 유튜브에 올렸던 걸 그대로 썸네일 바꿔갖고 또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예. 있고 썸네일도 그냥 그 비슷하게 그냥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다음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예. 씨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예. 디올백이 과연 명품이냐? 이건 공식 유튜브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명품으로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 에르메스 버킨백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건 파우치 아니냐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품도 굉장한 상대방의 주장인데요. 예.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대표를 보면 예. 스타벅스에 서민이 어떻게 쉽게 올 수 있습니까? 예. 여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대통령 부인이면 수천만 원은 돼야 명품백을 받은 300 게 정도 됐지. 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인사치레 얘기다. 간단한 이 선물이라는 주장이군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가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원장 개인의 정파적 성향을 확 드러내는 이런 콘텐츠로 채워지는 건 문제 아닌가? 글쎄요. 이건 나중에 돌아가셔서 하시는 예. 건 뭐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중립,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엄정히 지도해야 될 자리일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이게 나오고 공무원 있습니다. 개발하는 데죠? 예, 인재개발원이니까요. 공무원들 교육인데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듣다가 웃다가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심각하죠. 예. 예. TBS 상황 어떻습니까? TBS 바로 요 옆 동네입니다만은 예. TBS가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마 다 예. 아실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그 시점을 5개월 유예해 줬습니다. 예. 5개월만 미뤄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5개월이라는 의미는 뭐냐를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BS는 지난해 3월부터 일단 제작비가 없이 버텨왔습니다. 예. TBS가 갖고 있는 채널은 TBS FM이 있고 TBS EFM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개의 PP 그러니까 라디오 채널 2개와 텔레비전 채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TBS의 EFM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방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진행자가 없이 24시간을 돌리려면 어렵습니다. 예. 외국어로 된 콘텐츠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송이 지금 재방, 3방, 4방, 5방 예. 계속 옛날 걸 틀고 있고 그다음에 TBS FM 이게 이제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있던 예. 채널이죠. 지난해 3월 제작비가 바닥나면서 외부 진행자 작가들은 다 떠났습니다. 네.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최일구 앵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예. 예.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 예. 출연료가 만 원이죠. 만 원입니다. 예. 예. 그 만 원이면은 사실 버스 지하철 갈아타고 와서 라면 먹고 버스 지하철 갈아타고 가면 끝나는 돈입니다. 예. 그다음에 TV의 경우는 PD들이 직접 벌어다가 썼습니다. 제작비를. 근데 예. 그것도 한계에 이제 도달해서 TV PD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작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았고 보도국 기자들이 취재할 때 사비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5월까지만 폐지 조례안을 연장해 주겠다, 유예해 주겠다라고 한 얘기를 두고 언론들은 일단 기사회생의 길이 예. 열려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고 퇴직금을 마련해서 직원들을 다 내보낼 그 시간을 조금 번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정확하게 112명을 잘라내는 걸로 돼 있고 그래야만 나머지 180명이 5월 달까지 봉급받고 퇴직을 준비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뭐 광고도 하고 지원금도 좀 받지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예. 상업 광고는 법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TBS는 공익 광고만 가능한데 청취율이 나빠져 갖고 공익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당연한- 서울시 지원 이거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고 해서 방송 발전 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인 지위상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방송입니다. 지역 방송이면 되는데 서울시 방송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뭘로 독립된 재단이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로컬 지자체 방송이 예.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민영화하지라는 얘기도 하는데 민영화를 누가 어떤 동력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게 왜 내 책임이야라고 서로 떠들기만 하지 민영화는 어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예. 있는데 민영화해 누가 책임지고 할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방송을 누가
사기업에서 인수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럼 병 기자님 보시기에는 수수는 당연히 폐지하려는 쪽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국 뭔가 정말 쪼그라들 때까지 쪼그라든 다음에 예. 아무런 힘을 못 쓸 때 서울시 홍보방송 정도로 최소한의 규모로 예.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든지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여러 방향들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그때 그 제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병 기자님 나오셨던 방송을 제가 듣고 저희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충격적이었던 게 KBS 수신료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경영 체제가 있을 땐 수신료를 분리하겠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압박했죠. 어마어마한 어떤 압박을 하다가 경영진이 바뀌니까 갑자기 경영진이 뭐 친정부적인 분?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지금 정부가 임명하는 경영진이 오니까 갑자기 수신료 유예한 거죠. 그게 또 그렇죠. 분리를 왜 유예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예. 로드맵을 짜서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유예. 그것도 KBS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산자부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추진했던 건 뭐가 됩니까? 그게 왜 글쎄요. 추진했다는 건가요? 사람들까지 막 인사발령을 내고 다 배치를 다시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해서 한전이 다 받아주던 건데 그걸 KBS가 직접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인력 배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여서 다 끝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정부 정책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는 데는 바뀔 만한 어떤 상황의 변화나 그렇죠. 논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큰 일을 꺼내놓고 갑자기 없어진다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타당성과 개연성과 뭐 한 목적성 같은 게 다 보인 다음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예. 그냥 합니다. 그냥. 예. 그냥 하죠. 결단력이 있는 건가요? 예. KBS는 하여튼 그 사장님이 바뀐 다음에 그 뭐 내용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KBS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규약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요한 보도 시사를 담당할 간부들을 임명할 때는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임명 동의제를 통해서 노사 협약이 있어야만 지켜야만 됩니다. 근데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국장, 2국장, 라디오 제작국장을 임명하는데 사장이 그냥 임명해 버렸습니다. 노조의 동의 절차 걸치지 않고. 그래서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냐. 찬성 반대를 한번 표시해 봐라라고 했더니 5명 중에 1명만 과반수를 겨우 넘기고 나머지는 과반수 밑으로 해서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BS 노조는 왜 이렇게 됐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KBS 노조가 참 여러 개라 얘기해야 되는데 언론노조 KBS 본부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자의 자율성을 지켜야 되고 뉴스와 프로그램이 신뢰를 얻도록 도움이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박민 사장은 이걸 완전히 무시했다. 그동안 편향적인 보도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간부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노사 협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가지고 오히려 더 떨구고 있다. 그게 보도 시사 관련 국장들의 내부 신임 투표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냐. 내부 직원들조차도 반대하고 있는데 절반의 찬성도 못 얻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국민들의 반대 지지를 퍼센티지가 얻겠냐. 나왔습니까? 그 반대를 자료가? 보면은 뭐 조금 본인들이 좀 쑥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내비두죠. 불신임 많이 받은 사람은 90.7%의 불신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는 게 KBS의 감사실입니다. 그럼 감사실은 독립적 지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감사하려면 감사원이 독립적이듯이. 근데 감사실 직원들 사장이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KBS 감사를 책임지라고 임명된 KBS의 감사는 항의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감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움직이던 사람들을 다 갑자기 사장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근데 규약상으로나 어떤 방송법상으로 보면 분명히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직원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직원은 사장 마음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감사실의 직원만큼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인사권 갖고 있지 않냐? 아닙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법령과 규정에 맞춰서 그 한도 안에서 행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규정, 취업규칙이 있는 건데 사장이 또 이걸 막 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아직 좀 있습니까? 예. 하나 더 소식 전해 주시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년대당 후폭풍이 뭐 계속 있는 계속 것 같습니다.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박절하게 대할 수가 없어서 예. 라고 이제 대통령 부인에게 약간의 변호를 갖다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박절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할 수 없어서 받았다면 그러면 그 숱한 마구 휘두른 거부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 거부권이 농민들 거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거고 노동자들 거고 다 그런 건데 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법을 다 거부하고 나서 아유 대통령 쪽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박대합니까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무의미하고 무능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언론이 이걸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언론이 지구실을 못하는 건 참 예. 죄송합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제가 그 문장이 자꾸 내리에 남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받으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받으십니까? 겁니까? 창고에는 도대체 얼마나 쌓여 있는 겁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청문회를 열든 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언론이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 매정하게 끊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다정다감한 대통령께서 왜 어떤 이태원 참사나 이런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단호해 보이는지.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지적 못하는 언론 보도도 사실은 무능하고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 게 아프죠. 그렇습니다. 예. 하실 말씀 아니요, 뭐 예. 더 하면은 예. 뭐 어두운 소식만 자꾸 전하게 예.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예. 그 병 기자님이 이 한나 아렌트 말씀을 예. 하시고 싶어 밖에서 그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한나 아렌트가 왜 평범한 사람들이 악에 빠지냐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평범한 걸로 둘러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만을 바라보며 예. 국민만 생각하며 예. 국민의 뜻대로 국민의 뜻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국민 이렇게 뻔한 관용어구나 행정상의 용어 같은 걸로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덮고 나가는 네. 건데 이것을 벗겨내야 되는 언론도 역시 그 보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았음으로써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예. 언론은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그 말씀 하셔서 제가 경각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근데 마침 며칠 전에 제가 왜 저 병 기자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시고 가라냐면 제가 잘난 척하려고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그 책을 보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인간의 조건. 예. 그래서 저도 그 인용을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예.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제가 영어 부분을 읽어가지고 한국어 해석이 제가 좀 어설플 수 있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의 조건을 창조한다. 생각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다. 생각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언론인들 저를 포함한 병 기자님 포함한 언론인들 또 국민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렇죠. 모순된 게 있을 때는 생각을 하고 또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고. 더군다나 언론 보도는 그 안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어야만 되고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 아주 뭐 뉴스아이킥에서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